한 분씩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몽타주를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남길 씨가 맡은 호령 공개합니다. 자, 몽타주 공개해 주시죠. 저기 죄송한데 본인이 그리셨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 비루한 그림 실력 때문에 아닙니다.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네, 호령을 그려 주셨는데 호령 어떤 인물인가요? 묘령의 인물입니다. 그 소설가 베스트셀러 작가긴 한데 아까 이제 정호 형이 얘기하신 것처럼 동생의 죽음에 관련된 것들의 어떤 내용이 소설책에 어느 정도가 좀 담겨 있어서 그 소설에 대한 내용,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쫓고 또 쫓기고 도망치고 어떤 진실을 찾아가는 그 사건 안에서 좀 삼자 입장에서 두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소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은 뭐 소설과 명예를 지킨다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설 안에 쓰여 있는 책임감들을 가지고 그 진실을 쫓는 또 하나의 이제 추격자. 네. 예. 소설가이면서 묘령에 쌓인 그런 인물이에요. 자, 하정우 씨가 사실 이 작품 속에서 동생을 잃고 추적을 시작하는데 연예계 대표 동생이 또 김남길 씨 아니겠습니까? 하정우 씨에게 있어서 네. 클로젯에 이어서 이 브로큰까지 이번 또 두 분의 절친 브로 큰 재미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작에서도 맞춰보기도 했지만 사실 이게 같이 작품을 했었던 배우들하고 또 다음 작품에서 만나고 그리고 친분이 있는 배우들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친한 것 때문에, 근데 그거에서 오는 장점들이 분명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워낙 뭐 얘기하지만 유머러스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을 항상 즐겁게 하는 형이기도 한데 이번 현장에서는 진짜 그 날 것 같은 애 느낌이 되게 날이 서 있는 느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평상시에는 되게 재미있고 즐거운 형인데도 이 브로큰의 아까 얘기한 캐릭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사실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뭐 보였던 모습들이나 작품적으로 보였던 모습들을 봤었지 그런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왜냐면 클로젯도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다라고 하지만 이것만큼의 좀 더 어떻게 좀 깊은 찐득한 느낌들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좋았던 팬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대한 그 배우 하정우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호흡들이 그냥 편안하게 잘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즐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친하지만 또 처음 보는 생경한 그런 모습들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길 씨의 인생 캐릭터면 뭐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지만 비담이 있지 않습니까? 비담에 이어서 이번 작품에서는 미담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가요? 저 모르는데요.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고 미스테리 담당. 미스테리 담당. 미스테리 담당. 네. 이번에 미담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 중에 호령은 어떤 이유로 문영을 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이야기한 상황을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써서 그게 현실로 비슷하게 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쨌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고 그 이야기를 실타래를 이제 여러 가지 미스터리 인물들 중에 저는 찾아야 될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진실을 좀 명확하게 들어야겠다, 또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찾아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정우 씨가 맡은 민태 공개합니다. 네, 몽타주 지금 공개가 됐고요. 지금 옆쪽에 있는 스틸을 그대로 그린 그거를 저희가 그린 몽타주인데, 일단 몽타주 누가 그려주셨나요, 하정우 씨? 네, 제가 그렸습니다. 직접 그리신 몽타주. 민태 어떤 인물인가요? 민태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피도 눈물도 없던 그런 조직의 일원이었죠. 근데 이제 동생이 그 조직에 들어와요. 예, 동생이 원해서. 네.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사고를 치죠. 그래서 동생의 그 사고를 대신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조직의 생활을 손을 털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출소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려고 건설 노동자로 일을 시작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또 그 시점에 동생의 그런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동생의 아내가 이제 실종이 됩니다. 당연히 피부치의 어떤 그런 생사가 어떤 죽음이 이 사람을 다시 예전의 그런 어두움의 어떤 그런 어둠 속으로 이제 다시 인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침없이 동생의 그 죽음을 이제 파헤치고 복수를 해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민태의 서사를 스며들게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간 하정우 씨는 뭐 파일럿, 사업가 그리고 뭐 마라토너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배우였는데 이번에 굉장히 다시 거칠어져서 돌아와서 반갑기도 하고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다르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브로큰을 두고 휘발유 냄새가 나는 영화다라고 표현하셨죠. 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영화의 편집본, 근데 특히나 현장에서 김준하 감독님이 이끌어내는 이 현장의 분위기와 또 그 캐스팅된 배우 또 같이 앙상블을 이뤄내면서 같이 연기를 하면서 딱 느낌이 딱 휘발유 냄새 나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그런 스릴러 반전의 드라마도 분명히 있고 또 액션의 요소도 분명히 있고 근데 굉장히 묘한 드라마적인 굉장히 이건 끌림이 강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씬을 그 전체 스토리를 구성하는 한 씬 한 씬의 그런 밀도와 집중력이 그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에 연기를 시작하고 처음에 영화를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임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헤어 메이크업이라든지 의상의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님과 상의를 해서 굉장히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모습에서도 느껴집니다. 굉장히 거칠고 언제 진짜 불이 붙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실 본인이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뿐인 사람이 하나뿐인 가족인 동생을 잃고 정말 그 분노를 추적으로 행하는 그런 인물인데 형이 어떤 감정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에 임하셨나요? 이 민태가. 일단 동생의 죽음을 알고 나서는 이 사람의 호흡이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선의 초점까지도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출소를 하고 나서 이 인물은 마치 누가 먹이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숫사자 같았더라면 아마 동생의 죽음을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정말 눈이 돌아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방도 살피지 않고 자기의 그런 사냥감만 그런 목표점만 향해 달려가는 그런 또 다른 야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이야기 듣는데 독수리도 막 연상이 되고 그러네요. 독수리가 연상이 되긴 하지만 뭐 호랑이나 사적과가 아닌가라는 호랑이. 생각을 합니다. 사자 좋습니다. 정우 씨도 그렇고 김남길 씨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좀 새로운 결의 모습들을 네네.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쫓는 걸까요? 유다인 씨, 문영 공개해 주시죠. 네. 네. 하정우 씨가 그려주신 건가요? 네. 앞으로 좀 비춰주시고요. 네. 문영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문영은 석태랑 같이 살고 있고요. 노래 주점에서 일하고 있고 어느 날 석태가 죽은 날 밤에 사라지게 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약간 미스테리한 캐릭터입니다. 자, 흔적도 없이 숨어버린 묘령의 여인.
모두가 지금 유다인 씨만을 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주요한 역할,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쫓고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 문영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아무래도 미스테리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많은 걸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그런 마음과 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석태로 인해서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성의 마음과 그리고 피폐하고 지친 모습을 좀 표현하려고 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창모 역할을 맡은 정만식 씨를 만나봐야 되는 이분의 몽타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와, 몽타주. 지금 하정우 씨, 그 작가분께서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신 김남길 씨가 그리셨어요? 김남길 씨, 지금 정만식 씨도 처음 보시죠? 저는 처음 봐요. 예, 김남길 씨, 네네. 본인이 그린 거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는 사실 하정우 씨가 그린 줄 알았거든요. 아니, 정우 형 그림을 조금 따라하기도 했는데 네. 제가 근데 그렸지만 눈을 너무 매력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네네. 네, 창모 어떤 인물입니까, 정만식 씨? 예, 그 영화가 진행되는 그 도시에서 도시의 어느 조직 창모파의 보스입니다. 예. 끝입니까? 그런데 뭐 석태가 없어졌다고 민태가 찾아와서 뭐 타일러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약간 지금 보니까 창모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아니, 제가 그 도시에서의 그 작업을 이제 다른 조직들과의 그런 마찰도 있었고 해갖고 그 대사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만 전쟁하고 싶다고, 전쟁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나도 저 경찰 조사 받고 왔다. 얘기를 다 하고 보냈는데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대화를 잘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봐도 창모가 돼서 화법 자체가 창모와 1인칭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대단합니다. 사실 다들 느끼시겠지만 범죄 추적극 하면 정만식. 조금만 더 기품 있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하면 또 이런 카리스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범죄 장르를 이제 다수 섭렵하신 장인으로서 브로큰만의 매력 그리고 창모만의 매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브로큰은 이제 한 남자가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무너지면서 다시 그 과거로의 그 회귀라고 할까요? 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을 다시 찾게 되면서 다시 뭔가 이야기의 진실을 찾고자 막 이렇게 헤매는 그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찾아와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해준 거고요. 창모 역할을 하려고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역할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추적, 뭐 감금, 뭐 협박,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면서 했던 역할들 중에 가장 깔끔하고 말끔합니다. 깔끔 말끔. 네, 그리고 말도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요. 되게 간결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주 짧고 간결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젠틀한가요? 되게 젠틀하고 품위 있게 아마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여유 있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깔끔하고 말끔하고 젠틀한 네, 정만식 씨의 모습, 창모의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점점 지금 몽타주가 공개될수록 하정우 씨는 워낙 또 유명한 또 화가기도 하시지만 김남길 씨의 재능이 지금 새롭게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네. 강풀 작가님도 놀랄 법한 지금 몽타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마지막 임성재 씨의 몽타주는 어떤 분께서 그리셨을지 병규 공개합니다. 갑자기 느낌이 훅 달라지는데요. 자, 이 몽타주 누가 그리신 겁니까? 김남길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예. 네. 저건 끄적거린 것 같은데요. 임성재 씨 괜찮으세요? 본인 몽타주? 저것만큼 저를 잘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 왜냐면은 예. 병규라는 애가 사실 저 눈을 보시면 네. 그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 연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리기처럼 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규가 그런 애거든요. 그런지 그걸 정확하게 간파했다. 예. 아, 대단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뭐 딱히 앞 뒤가 별로 없는 그 이제 보이는 게 다인. 보이는 게 다인. 그래서 우리 형을 잘 따라서 보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안성맞춤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림도 네. 그림인데 굉장히 그 해석이 예. 놀랍고요. 사실 민태와 함께 차에서 그러니까 추적을 계속 동행하는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병규가? 예. 그런데 정작 촬영 때 계속 차에만 있었다는 이야기가 네. 있어요. 차에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는지. 뭐 언제 내릴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뭐 내 다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생각도 좀 하다가 감독님께서 네. 이게 지금 내릴 때가 따로 있다. 아주 민태는 차에 중요하게. 있어야 된다. 차에 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을 새기면서 차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한정된 공간에서 연기를 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임성재 씨가 그 안에서 다채로운 또 매력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얽혀버린 진실 사이에서 용의선상에 오른 분들, 지금 서로 얽히고 쫓는 그런 인물들인데요. 우리 다 같이 몽타주를 한꺼번에 좀 들어주시겠어요? 자, 이 분들이 서로 쫓고 쫓기고 있습니다. 몽타주를 앞쪽을 향해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몽타주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연 어떤 과정 속에서 브로큰이 완성되었는지 저희가 제작기 영상 만나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만나보시죠.